이것도 스포일러인데 여기 나와요 다. 승리도 이제 아줌마지 근데 결혼해요. 구독자분들께 먼저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그래요. 저 이우혁입니다. 그 테마로 소장판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은 거기 포함돼 그 미래 2부하고 연관점이 된 그 외전 3권하고 뭐 이런 거를 더 많이 기대하실 텐데 뭐 최선을 다해서 그 썼고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넣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여태까지처럼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기획에 참여하는 게 좀 그러니까 굉장히 애매해요. 보통 사람들은 이제 그 옛날에 한번 아픈 기억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 내가 해갖고 내 의도대로 끌고 가면 어떠냐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게 안 돼요. 그러면 그거 굉장히 그 안 좋은 방법이거든요. 내가 그 모든 분야를 다 알 수도 없고 또 그 만드는 창작자들도 자기 나름대로 창작하는 그 하고 싶어하는 그게 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걸 무시하고 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서 그 선지키기를 굉장히 이번엔 중시했는데. 아주 치명적인 그 문제 같은 거는 이제 잡죠. 이후의 개연성하고 캐릭터성에 손해를 줄 정도로 안 맞는다. 이런 거라면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안 그러면 웬만하면 좋게 풀고 또 설령 그 방향이 다르더라도 서로 좀 감수를 하는 거죠. 저도 약간 희생하면서 그래 그래도 그렇게라도 하고 싶으면은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 뭐 이 정도로 조율하는 거,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손을 댄다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는 별로 손을 안 댄다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스토리적으로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좀 이렇게 아쉬운 점이 되게 많았는데 그 감독이 하고자 하는 표출하는 바가 있으니까 그 최저선까지 내가 참아준 거거든요. 근데 뭐 전반적으로 그 관계자 반응은 좋았고 하는 거 보면 이 편도 아마 그런 식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에 이게 퇴마록이냐 아니냐 는 판단은 제가 꼭 내려드리려고 그래요. 그 원작이 원래 양이 17권, 개정으로 17권, 초판 나올 때 20권이었는데 대설지까지. 그게 한 편으로 될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제시는 여러 가지 했었어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 있다. 완벽한 게 없어요. 그런 게 있으면 되겠지만 뭐 세상 일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취사 선택을 해라 해서 그분들이 취사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인류 역사상 이게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요. 근데 오컬트를 이제 협의로 보느냐 광의로 보느냐인데 요즘은 협의로 보는 면에서 이제 오컬트라는 이름을 붙이기에 저는 그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오컬트라는 걸 쉽게 말하면 이제 사람에 대한 공포를 논하는 건 맞는데 공포가 어디서 오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종교가 만들어진 이유가 원시시대 때부터 거의 공포를 없애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우리 알면 뭐 원시 시대 뭐 부족이라고 생각해도 뭐 주술사가 무슨 기우제를 지내거나 이런 거 이게 다 오컬트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불안과 공포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니까. 근데 현대 와서 이제 부각된 이유가 이제 옛날에는 그걸 종교가 역할을 맡아서 했고 근세까지는 그러다가 이제 과학이 그걸 대신하지 않을까 했는데 과학은 그걸 못해요. 과학이라는 게 보통 그 물질적이고 이쪽으로만 너무 가서 그래요. 치우쳐서. 그래서 종교가 오히려 옛날보다 쇠퇴했기 때문에 이 지주가 없어지고 그래서 전 사회적으로 그 불안 현상이나 이 사람들이 그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졌거나 좀 이런 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오컬트가 다시 부각을 받는 건데 문제는 만드는 사람이 그걸 깊이를 가지고 해야 돼요. 그걸 깜짝 놀라는 괴담식으로 만든다로 하면은 이게 처음에 한 번은 먹힐 줄알아도 그다음부터 안 돼요. 바로 면역이 돼서 사람이. 그러니까 뭐 슬래셔물이라는 거 있잖아요. 처음에는 좀 유명한 게 몇 개 나오다가 그냥 이제 관심 다 B급이야. 별로 관심 없어요. 이 이유가 뭐냐면 이게 사실 종교 철학 뭐 이런 것까지 이런 깊이를 가지고 그 인간의 불안에 대한 해소를 심리 뭐 이거 다 들어가요. 해서 논의를 해서 그걸 만들어내야 그걸 끌어낼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 공포하고 외면적인 거에 치중하면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대에 나오는 작품들도 사실은 이렇게 광의로 보면 오컬트로 해당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불안의식, 현대인의 불안의식 같은 거 다룬 거는 공포가 하나도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 근원점에서 전부 오컬트에 광의의 오컬트에는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데서 요즘에 좀 얘기를 하는데 서유기나 그리스 신화 마찬가지로 실제 하는 그 인간의 사상적인 의식은 전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걸 이제 가시화시키고 알기 쉽게 이렇게 비유를 한 거죠. 상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무섭게 만들까 쓴 게 아니고 사실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무섭지 않게 할까 해서 쓴 거예요. 근데 무섭지 않은 거가
그 과정을 보여주려면 무서운 게 처음에 나와야 되니까 이걸 착각을 하는데 여기서 대부분 해소가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한번 지나가면 그 진짜 근원적인 거는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이게 깔끔해진다고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좀 상징성. 근데 상징성으로 안 봐도 돼요. 그래, 골치 아프게 안 보고 재밌게만 보셔도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살다 보면 조금씩 이게 다시 깨닫거나 그 옛날에 못 느꼈는데 느끼는 게 나오고 요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네, 그렇게 해서 입문이 되면 되지 않나. 뭐 하여튼 그 정도 생각입니다. 네. 그게 우리나라에서만 돼요. 외국에서는 아무리 뭐 종교 자유가 있다 그러지만 주종 종교가 거의 다 있어요, 나라마다. 다수 종교라는 게 항상 거의 다 존재를 하고 그 종파들 간의 알력이 원래 되게 심해요. 근데 한국이 진짜 거의 난 세계에서 옛날부터 그 테마로 썼을 때부터 유일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유럽만 해도 저 카톨릭하고 신교끼리는 결혼도 안 해요. 집안끼리 그 하면 굉장히 예외적인 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뭐 불교를 믿고 뭐 하고 그런 거랑 상관없다. 사람들 개념 자체가 딱 그 종교하고 인간 생활하고 공존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한국적인 특성이고 이걸 그 쓰는 게 독특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현실성 이게 이제 환타지가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뭐 환타지를 쓰지만 왜 현실성 얘기를 하냐면은 현실이 가장 개연성이 잘 맞거든요. 아무리 환타지라도 개연성은 필요한데 제일 잘 맞출 수 있는 거는 현실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맞추는 게 개연성이 제일 잘 맞아요. 그래서 그런 면도 있고 캐릭터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따온 거야. 그러니까 현실의 인물을 기반으로 그냥 머릿속으로만 이렇게 이성적으로 이론적으로 극단적으로 만들면은요 캐릭터를 이렇게 작품 질이 높아지지 않아요. 그 보기에는 처음 볼 때는 좀 신기하고 신박할 것 같은데 금방 이 하자가 드러나요. 그 필수적으로 위배되는 게 나와서 이게 그래서 이렇게 가치가 떨어지는데 그래서 제일 내가 그 많이 시별을 기울인 게 그 현실성.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간단해요. 그런 것게 인플레가 되는 거는 이건 처음 얘기하는 거고 좀 그런데 수학으로 따지면요. 사람들은 이렇게 1인이와 1차 방정식밖에 몰라요.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노력을 하면. 근데 실제는 자연 로그라고 그러잖아요. 난 공학 배워서 그런지 난 이게 절대로 말이 안 되고 나는 모든 거에 로그예요. 로그는 항상 어떤 수렴점이 있어서 거기 가요. 끝에 가면 정말 무한대로 가도 거기 수렴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밸런싱이 돼요. 좀 허상이더라도 몰입을 계속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보다 너무 뛰어버리면 그냥 확 깨져버리거든요.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써서 문제가 아니라 독자의 몰입을 깨기 때문에 문제인 거거든요. 상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조율을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런 거는 옛날부터 난 굉장히 그런 걸 싫어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나름대로는. 사실 캐릭터 메이킹보다 전 그게 더 힘들어요. 캐릭터 메이킹도 이제 와서 좀 부연이지만은 이름 정하고 캐릭터 만드는 건 어려워요. 근데 이 캐릭터들이 여러 명 나오잖아. 그래서 이거 역할 배분하고 능력 뺄 거 빼고 그다음에 이름 짓는 거. 이름이 같은 데서 반복이 되면 안 돼. 성씨도 반복이 되면 헷갈리고 같은 뉘앙스를 줄 수 있는 이름도 안 돼. 이름이 캐릭터 만드는 것보다 거의 더 힘들어요, 저는. 내가 성씨표는 막 많이 찾아보거든요. 우리나라 배경이면. 그리고 외국도 나라마다 그 이름 모음집들 찾느라고 옛날엔 진짜 고생했어요. 요즘은 그 구글 치면 나오는데 옛날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네? 그 나라 문학책을 사요. 그래서 그 나라 문학책에 나오는 주인공은 또 못 쓰고 거기 나오는 그 주변인 엑스트라 유물을 찾아서 쓰는 거예요. 정말 옛날엔 근데 지금은 검색 때문에 많이 편해졌어요. 전국 전투장면 굉장히 심혈을 그리고 같은 일이 한 번도 안 벌어지고. 그러니까 뭘 하면 뭘로 막내 이게 아니고 항상 그 의외의 환경 조건을 넣으려고 굉장히 애랬어요. 그 환경을 생각해서 뭐 하다못해 미끄러진다거나 뭐 어디 걸린다거나부터 시작해서 무슨 뭐 주변에 뭐 소리에 영향을 받거나 엑스트라들이 뭐 굴러 있는 거에 영향 그런 걸 다 이렇게 집어넣는 걸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원래 이건 난 소설가로서 능력이 없어서 사실은 논문 쓰듯이 옛날에 한 거거든요. 초판 때는 그걸 다 설명을 같이 넣을 능력이 없어. 근데 이제 능력이 돼서 각종 빼고도 소설을 다 쓸 수 있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바래서 여러분 개정판 할 때 다 뺐다가 요번에 출판사 그걸 좋아하신다고 부활시킨 거예요, 다시. 나는 그거 원하지 않아. 소설가로서는 그거 좀 그런데 참
원하셔서 한 거예요. 뭐 옛날에 종로족도 많이 받았죠. 종로족은 책을 안 벌어요. 그러니까 아래층으로 계속 밑에 가서 쌓아놓고 맨 밑에 층, 그 지하 몇 층 가면 그 창고야 완전 거미줄 쓸어 있고 그러는데 이제 거기서 뒤지는 거야. 진짜로 무슨 뭐 내가 메시아다 막 뭐 내가 이 미륵불이다 막 이런 식으로 그 자가 출판한 거 막 이런 책들을 막 골라서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책이 생기고 나면 이제 그런 거 이단 서정은 버렸고 맨 처음엔 그랬다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외국 쪽도 봐야 되고 악마학 그런 거 아직도 악마학 전공 교수들이 있어요. 유럽에는 한 두어 명 계세요. 뭐 그분들 저서 같은 거 찾고 뭐 하여튼 모든 방면으로 생각해서 찾다 보면 찾아져요. 미술사, 음악사 뭐 다 뒤져야 돼. 무슨 뭐 지리 의외로 지방 토속박물관 박물관도 아니고 그 지방의 그 토속 이거 가면은 거기 앞에 이렇게 막 전승 써 있고 동네 어르신이 새긴 거 이런 거 그런 거 굉장히 도움돼요. 우리 아버님이나 이런 분들이 책을 좋아하셔갖고 우리 형도 그렇고 많이 쌓아놓거든요. 근데 그런 책들은 구할 수 없어요. 지금도 내가 보존하는데 부스러져서 피질 못해 이제는 그런 책들은. 제출관도 안 되고 옛날에 있던 책들이 제출관이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서 인터넷 지식이 굉장히 많이 널렸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흔한 지식은 많아요. 근데 한 꺼풀만 들어가도 옛날보다 더 찾기 힘들어. 더 안 나와요. 난 인터넷을 요즘 안 해요 지금도. 그 아주 명목적인 그 이름 뭐 이런 거는 잘 이용하는데 약간만 심도 있게 들어가는 자료 찾아도 인터넷 하나도 안 나와요. 다 숨어버렸어요. 그런 자료는. 특정한 목적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한테는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예전 방식 오히려 더 힘들어요 옛날보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건 잔소리도 좀 했고 내가 우긴 것도 있고 또는 이렇게 들어준 것도 있고 뭐 로커스가 그 얘기를 좀 많이 들어준 편이야. 다 들어준 건 아니에요. 들어준 편이었는데 결국 그 선에서 합의를 하니까 반응이 그렇게 나와서 나도 좀 자신감을 얻게 됐어요. 애니메이션을 잘 만들었는데 나도 좀 자신감을 얻게 됐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게 이거라고 내가 비슷하게 보고 있었구나 결국은. 이런 걸 좀 느꼈죠. 사실은 내가 굉장히 고집했어. 왜냐하면 원작에서도 진짜 물리적으로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데 그 괴물들하고 싸울 때는 등치가 커봐야. 근데 그 큰 덩치가 주는 그 안온감을 굉장히 많이 느낀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줘야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그 중심되고 그 기댈 수 있는 그 믿음 같은 게 있거든요. 듬직함이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그래갖고 그 고수를 해서 지금 이만큼 나온 거고. 수영 같은 경우는 좀 없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랬는데 뭐 감독이 그거는 그 고뇌하고 그 시각적으로 표출하기 그 좋다 그래갖고 요것만 그러고 다음번부터 슬슬 좀 깎아보라고 해야 할 것 같고 뭐 이렇죠. 현암은 사실 그 미형이라고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 왜 그러냐면 애니메이션에서는 그 정도 이하로 그릴 수가 없어요. 그 정도 이하로는 그 독특한 캐릭터가 돼버려요. 애니메이션 그림에서는. 그 극한으로 깎은 거예요. 평범하게.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 하면 딱 나올 얼굴이 얘예요. 진짜로 애니메이션 상에서는. 그리고 현암이 이제 독특한 점이 이제 끝까지 종교를 안 믿는다는 건데 바로 그 종교의 신과 기적과 그 힘을 다 보면서도 그 이성의 상징이라서 그렇거든요. 이성에서 나오는 의지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그 박신부님 같은 성인이 옆에 있는데도 카톨릭 안 하고 그 준우가 옆에 있고 뭐 세상에 신 악마가 진짜 나오는데도 얘는 종교 뭐 지옥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한데 나는 몰라 그러고 신경 안 써요 이 친구는. 난 이게 진짜 꿋꿋한 인간상이고 그래서 현암을 내 주인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현암은 공력으로 사람들이 싸서 만든 거죠. 어째 선조들로부터 받은 거지만 그게 상징이 많이 있어요. 그 무협지 공력이 아니에요. 받은 거지 무슨 신의 힘을 빌리고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자기가 현생 인류가 진짜 쌓아온 과학하고 문명의 길 같은 거 이게 사실 현암의 길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이게 스스로를 구원하는 거예요. 자기 아픔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조금씩 구원받는 거야. 한 방에 되진 않죠. 그리고 그게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는 굉장히 자존심들이 엄청 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선한 마음으로 돕는다기보다는 나는 좀 결이 달라요. 박신부는 좀 다른데 나머지는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구원도 있고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왜 내가 이걸 안 해야 돼? 나는 내 생각대로 할 거야. 이런 자존심이 제일 센 게 현암이고요. 그러니까 현암이 딱 하나 종교는 안 믿지만 믿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박신부님이 굉장히 인정한 것 같은데 그분도 사실 굉장히 터프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내세에 심판받을 거를 다 확실히 믿기 때문에 지금 죄를 내가 심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확실하게 다 심판받을 텐데 현암은 그때 마침 봐라. 그래갖고 한번 처절하게 싸우는 것도 너 이렇게 해갖고 나한테 이렇게 처절하게 발악해도 얘는 별로 쿨한 게 그럼 너는 그대로 샤오세가 있건 없건 너는 그때 완전히 가니까 그 정도 믿어요 현암도. 그러니까 이건 내가 판단할 게 아니다. 현암이 처음에 참기 힘들어하는데 그런 얘기가 이제 옛날부터 쓰고 싶어 했는데 신작 새로 후속편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나만 하는 고민이겠냐? 전 세계의 법관, 경찰들은 맨날 하는 고민일 텐데 확실하게 뒤에 가서 법관보다 더 확실한 그 저승의 심판자들이 있을 텐데 내가 왜 걱정을 해? 내가 왜 굳이 여기에 피를 묻혀? 좀 이런 거에 가까워요. 물론 사람을 구하려는 마음은 굉장히 따뜻하고 좋죠. 그건 있는데 그 복수심이나 예를 들면 분노를 어떻게 사귀냐 이게 사귀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착하면은 약하다라고 생각인데 이게 원래 전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해요. 뭐 강하면은 뭔가 좀 삐딱하고 나쁘다 이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인디펜던트한 관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합을 그렇게 일상적인 거랑 바꿔서 조합을 한 거죠. 제가. 이유가 있어요. 더 하기는 내가 너무 늙고 지친 데다가 저번에 해서 이제는 사실 더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조그만 오류도 있고 오류라기보다는 이제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이 덜 된 부분. 그래서 내가 설정해서 아예 그걸 원래 내가 설정이 있는데 그걸 나중에는 한번 밝혀야겠지 하면서 조금 헷갈리게 놨던 부분들 같은 게 있었는데 몇 군데 있어요. 근데 아니야 이제 더 이거 안 하고 이제 이후 계획도 이런 식으로 가서 그거 연연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그럼 버려. 그런 부분들을 수정한 거예요. 그래서 더 개정할 수 없게 만든 거예요. 이미 개정은 저번에 크게 한번 했죠. 뭐 파편을 통째로 갈아놓고 막 그랬는데 근데 그러고 하고서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한 이유는 결국 그 기회에 따라서 그거를 확실하게 갈무리하자. 뭐 연대 순차가 좀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모든 사건이 기록된 게 아니고 내 머릿속에는 요 사건이 진행이 됐었거든. 근데 이게 독자분들이 기억할 만큼 이걸 표출을 안 해주고 하니까 요게 있었다는 걸 모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그거 오류 아니냐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거 복잡하잖아요 말로 설명하기.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밀어버리고 그냥 밀어버리고 내 설정에서 지우고 그건 안 써.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편 쓰는데 이제 저거 연연하면 안 되죠. 마지막 개정이라는 게 뭐 죽을 때까지 손댈 시간이 없을지도 몰라요. 이제 그럴 마음가짐으로 한 거예요. 안 할 거야. 한 번 안 한다 그러면 안 해요. 그게 섞여 들어가요 개정판에. 왜냐면 너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신 캐릭터 2명 나오는 거. 그러니까 젊은 캐릭터, MZ 캐릭터들이 좀 나와요. 거의 3세대에 가까워요. 근데 그냥 전 세대 인물들이 이것도 스포일러인데 여기 나와요 다. 그러니까 살았다 죽었다고 좀 의미가 다른데 그건 나중에 보셔야 되고 어쨌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대여야 되는데 2대라서 그 갈등도 커요. 왜냐면 2020년 20몇 년이거든. 물론 그 앞에 살짝 몇 년 그 중간이 좀 나와요. 근데 중간이 너무 평화롭거든. 아무 일도 안 생겼거든요. 진짜 실험만 하고. 사실은 그 40대 50대 됐어요. 준호아라 이런 애들은. 준호의 제작벌. 이었던 애가 40대 50대야. 40대야. 거의 40대 50대예요 거의. 근데 얘는 20대라고. 그러니까 20대 그 현암 후계자가 없어. 공력받을 후계자로 양도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원래 태권도 전문이에요. 의문의 질병을 알아갖고 온몸이 너무 아픈 질병을 알아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식물인간처럼 이제 그지처럼 지내고 있다가 돈 받고 이 공력을 받아주기로 해요. 현암이 그냥 있으면 공력이 너무 세서 현암이 터져 죽게 생겨갖고 공력을 누가 빼줘야 되는데 현암은 죽어도 또 이 선사님이 남겨주신 걸 흩어버릴 수는 없다 해갖고 죽더라도 않고 얘가 근데 진짜 몇 천만 명에 한 명 있는 공력 받는 체질이에요. 얘를 거의 막 협박하고 막 거의 끌어갖고 그 제자로 만들어버린다고. 그래갖고 근데 태권도하고 결부해갖고 공력을 또 나름대로 활용하니까 얘가 또 엄청 강해진다고. 나중에 처음엔 공룡 돌리지도 못해요. 하여튼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 소개된 캐릭터 중에 또 하나가 이제 담대별명이라고 저 노나라 때 공자님하고 같은 시대 때 유학자였어요. 유가 캐릭터가 여자애가 하나 신담대라고. 그러니까 신담대라고 유가 그러니까 유불도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유불선 그러는데 유가가 처음이었는데 왜 유가 쪽
테마는 없냐. 뭐 정도전 그런 사람들 귀신 쫓았는데 근데 글 써서 줬거든요. 육아식은 저기가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호연지기 얘네 근원은. 재밌어요. 근데 여자야. 여자인데 그 담대멸명이 여자라고 내 세계에서는 그렇게 되죠. 그래서 공자님이 보고 외모가 안 맞아서 제자로 안 들었다. 그게 사실은 여자여서 그런 거다. 추악해서가 아니라. 갖고 여자들만 쓰는 그 육아식 붓 갖고 싸우는데 걔랑 양조랑 맞닥뜨려 갖고 이렇게 해프닝 벌어지는 부분만 나 딱 넣었어요. 그러니까 신캐릭터를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캐릭터 이게 참 많은 건 만드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이걸 조율해 갖고 무대 짜고 수습하는 게 진짜 캐릭터 메이킹보다도 나는 그게 더 어려워요. 그 조율해 갖고 다루는 게 적절. 그래갖고 좀 요번에 이제 굉장히 무겁기도 하고 그 악마들을 하고 이게 거의 직접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을 앞세워서 악마들이 직접 행동을 많이 해요. 아예 그냥 공포대공이라고 이름이 촌스러운데 직설적으로 찌르는 거예요. 그 단체가 7대 죄악했는데 7대 불안, 7대 공포, 7대 원천의 악마라고 해서 얘네가 이제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앞부분 신세편은 이제 그거랑 싸운 얘기인데 이게 좀 내가 아까 말한 오컬트에서 인간의 기본 불안 요소나 이런 거를 좀 대놓고 이렇게 좀 찌르는 에피소드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편이 신세편, 마세편, 상세편 이렇게 국내편, 혼세편식으로 나눌 건데 앞에 거는 이제 신세편인데 신세편은 무겁지 않고 이렇게 웃긴 부분도 좀 내 나름대로 아재 개그 같다고 하지 않으려나 걱정스럽긴 한데 뭐 개그는 아니고 상황적으로 좀 이렇게 해프닝처럼 이런 게 좀 되게 많이 들어가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무겁지 않게 하려고. 이거 오래된 팬들은 저는 이름부터 알아요. 제가 팬하고의 거리는 굉장히 두는 편이에요. 왜냐면 그 독자들이나 그 세간의 평을 인식을 하고서 봐야 내는 건 맞는데 친한 사람이 생기면 그쪽으로 쏠린다고요. 내가 그걸 무서워서 옛날부터 아주 철저했어요. 근데 정말 내가 보기는 반응은 다 봐요. 나 쫓아다니면서 진짜 농담 아니라. 근데 메일 보내고 답장해주고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나는 절대 개인적으로 맺지는 않는데 그래도 오래된 분들은 내가 아주 기억에 막 남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뭐 할 말이 없고 이거 정말 고맙다는 말밖에 못 하겠고요. 이렇게 계속 성원해 주시고 하는 거 진짜 고맙죠. 근데 뭐 내 나름대로의 그게 있어서 뭐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는 절대 나는 해드리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 마음은 그렇다고 다 기억은 다 하고 있다고 뭐 이런 것도 전해드리고 싶고 정말 그것 때문에 이번에 바꿨어요. 정말 내가 평생 글 쓰는 주제 자체는 세상에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 마음 먹은 대로 바꾼 적이 없는 사람인데 평생 처음으로 내가 이번에 약간 플러스 알파를 했습니다. 얘들 젊게 만들어줬어요. 3명을. 그거가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스토리적으로 돼 있었던 거고 얘들 다시 등장하게 된 거는. 근데 젊어졌어요. 그러니까 현암이 양조랑 비슷해 보여. 그러니까 밑에 제자인데 준호는 아저씨가 다 됐는데 현암은 팽팽해. 신기도 팽팽하고 박신부도 그냥 딱 노년이에요. 처음 등장했을 때 같아. 30년 이제 2000 몇십 년인데 이건 말도 안 돼. 이게 사람들 맞냐라고 하는데 그게 사람들이 바라는 것 같아서 그거는 정말 내가 이악 물고 개연성이 안 되는데 정말 내가 그걸 해드린 겁니다. 등장하되 젊게 등장한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는 셈으로 이 사람들도 이제 아줌마지 근데 결혼해요. 원래는 나이 들면서 그냥 가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완전히 젊게 해준 거는 정말 그건 사람들 바람 때문에 내가 뭐 핍진성이 개 무시하고 데우스 엑스 마키나처럼 그냥 이렇게 때려버린 거예요. 거기다 물론 이유는 나와요. 거기 이제 근거는 나오긴 나오는데 어쨌든 그거는 좀 오바지만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보고 너무하지 않냐 그러는 사람들은 용서해 줬으면 좋겠는데 진짜 팬들의 바람 때문에 그건 정말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한 겁니다. 딱. 뭐 저는 항상 그냥 항상 고맙고요. 그냥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뭐 봐주십시오도 아니고 뭐. 한 번도 저는 그런 식으로 얘기한 적 없거든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냥 그 정도죠. 근데 사실은 강렬하게 바라는 거예요.